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상 국가를 만들기 위해 혁명을 꿈꾸었던 사상가 허균에 대한 이야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균은 호가 교산으로 1569년 선조 3년에 양천 허시로서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아버지 허엽과 둘째 부인인 강릉 김씨 사이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허엽은 서경덕에게 글을 배워 부재학까지 오른 학자이자 문장가였습니다. 허엽은 허승, 허봉, 허초희, 허균 등 3남 이녀를 두었는데 모두 정치가나 문인이 되었습니다. 허엽은 첫째 부인이 1남 1녀를 낳고 요절하자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해 2남 1녀를 낳았는데 그 막내가 허균이었습니다. 허균의 어머니는 둘째 부인이기는 했으나 예조판서를 지낸 김광철의 딸로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허균은 비록 서출은 아니지만 이복 형제들과 함께 자라면서 서얼들이 겪는 아픔을 맛보았고 이러한 경험이 후에 홍길동전 속에서 서울 출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허균은 5세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고 9세 때는 시를 지어 일찍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어릴 때 그는 영남 학파의 거두 유성룡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동복 형제로서 둘째 형 허봉의 친구 이달에게서 시를 배웠습니다. 허봉은 재능이 뛰어난 인물로 18세에 생원시의 수석으로 합격해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율곡 이의 생적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서인들의 맹공을 받아 종승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지에서 풀려난 후 방랑생활 끝에 38세의 나이로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허봉의 친구 이달은 비록 서자 출신이기는 했지만 일엄난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첩의 자식은 과거를 치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서얼금고법 때문에 과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달은 가끔씩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에 취해 울분을 터뜨리고는 했습니다. 스승 이달이 서울 출신이라 해서 멸시를 받는 사실에 대해 허균 또한 낡아빠진 명분이나 제도 따위가 무엇이길래 이런 훌륭한 사람이 대우받지 못하는가 라며 분노와 갈등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이처럼 허균은 어려서부터 사회의 모순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또한 그는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그 성격이 소탈하고 서민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12세 때 일찍 아버지를 여윈 관계로 엄격한 가훈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으며 스승 이달로부터 이상향을 향한 꿈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그의 둘째 형 허봉이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에는 그의 누나 허난설원까지 불행한 결혼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자 22세인 허균은 슬픔을 학문으로 이겨내면서 1589년 생원시에 급제했습니다. 그러나 곧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고 그의 부인 김씨가 피난 중에 첫 아들을 낳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597년 문과 중시에 좌은급제하고 황해도 도사까지 되었으나 한성에서 기생을 초청 별실에 거처하게 한 일이 문제되어 부임 6개월 만에 파직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 이후 그는 유교적인 명분과 엄격한 규율에 얽매인 양반 계급의 인간으로 굳어지지 아니하고 자유분방하고 시대를 초월한 풍운의 생애를 걷게 됩니다. 조정과 양반들은 그를 방탕한 인간이라고 비난하였지만 그는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히려 위선에 찬 조정이 더 썩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성으로 돌아왔고 그의 집에 자연스럽게 드나들던 서울 출신 문인들이나 승려, 무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사회의 부조리를 한탄했고 급기야 서출인 서양갑 등과 함께 서출에게도 임관의 기회를 달라는 청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벼슬아치들은 그를 비난하였고 양반 자제들도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는 관직에서 멀어진 채 강원도 금강산에 머물면서 병서를 읽고 거사를 꿈꾸었습니다. 그런 그를 안타깝게 여기던 이복형이며 맏형인 허승은 그를 설득해
다시 관직에 나가게 했습니다. 허승은 학식과 덕망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예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기도 한 인물이었습니다. 허균은 이런 형의 도움으로 다시 벼슬길에 나가 춘추관 기조관, 형조 정랑 등을 지내고 1604년 수안군수를 지내다가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시 탄핵을 받자 스스로 관직을 내놓고 계속 불교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606년 명나라 사신 주지번을 영접하는 종사관이 되어 문장과 학식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에게 헌안설은 시집 등 4권의 시집을 건네주어 모두 명나라에서 출판되게 하여 우리 문학을 중국에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공로로 삼척 부사가 되었으나 불상을 모시고 참선을 한다는 탄핵을 받아 3번째로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학식을 높이 평가하던 조정은 그를 다시 공주목사로 기용하였는데 이번에는 서울 출신들과 가까이 지내며 관직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또다시 4번째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파직당한 뒤 그는 부안으로 내려가 산천을 유람하다가 기생, 개생을 만나 서로 시문을 주고받으며 함께 지냈고 천민 출신 시인 유희경과도 교분을 쌓아 인간관계의 폭을 넓혔습니다. 1609년에는 명나라 책봉사가 오자 종사관이 되어 영접했으며 첨지중추부사가 되고 이어 형조참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610년에 있었던 과거에 시험관으로 있으며 조카와 사위를 합격시켰다는 이유로 탄핵되어 전라도 함열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 몇 년간은 태인에 응거하였고 1613년 영창대군을 죽인 개축옥사와 관련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서출 서양갑, 심우영 등이 처형당하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당시 조정실세인 정인홍, 이이첨 등의 대북화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때 허균은 이이첨의 주선으로 형조참의에 임명되고 1615년에는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승문원의 책임자가 되어 2번이나 천추사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2번째로 명나라에 갔을 때 중국 문헌에 조선 종묘사에 대한 기록이 잘못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시켜 광해군의 신임이 두터워졌습니다. 이때부터 광해군의 총애를 받아 광해군으로부터 그대의 중성은 해와 달처럼 빛나고 있다는 찬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형조판서에 제수되었으며 이어 좌참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좌참찬이던 1617년 인목대비 폐비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허균은 인목대비의 폐비를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인목대비를 모략하는 글이 경운궁에 던져졌고 이 일의 주동자로 허균의 일파인 김윤황이 지목되었습니다. 허균이 이 일과 관련이 있다고 계속 공격을 받았지만 결국 허균 쪽의 승리로 폐비를 반대하던 영의정 기자헌은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 시기가 허균, 그의 삶의 빛나는 절정기였습니다. 하지만 허균은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세력으로 실제로 혁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즈음 그가 쓴 홍길동전에서 주인공 홍길동은 신분이 미천한 서자로서 한을 품고 활빈당을 조직하여 의적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홍길동은 서울 차별을 없앨 뿐만 아니라 신분 계급을 타파하고 붕당을 혁파해야 한다는 사회혁신을 주장하며 율도국 같은 이상국가 건설을 꿈꾸었습니다. 허균은 현실생활 속에서도 홍길동 같은 생각을 지니고 조선 선비들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상향을 꿈꾸며 20여 년 동안이나 준비했던 것입니다. 영의정 기자헌이 유배를 떠나던 그해 말 기자헌의 아들 기준격이 허균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비밀 상소를 광해군에게 올렸습니다. 이에 허균이 반대 상소를 올려 일이 마무리될 무렵인 1618년 8월 10일 새벽 갑작스럽게 남대문에 경문이 붙었습니다. 불쌍한 백성을 위해 광해군을 제거할 것이니 모두 도성에서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문이 허균의 신복 현응민의 소행으로 밝혀지자 사건의 배우자로 다시 허균이 지목되었습니다.
교산 허균은 호민론이라는 그의 조서에서 천하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힘을 모아 패도한 왕을 권좌에서 축출하고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성리학이 지배이념이었던 당시의 조선 왕조 사회에 반하는 호민의 혁명사상을 설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주장은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이었는데 그는 이 정치개혁 사상에 의거해 혁명을 실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허균의 혁명적 활동에 대해 당시 권력자인 이이첨은 이를 반역으로 간주하고 허균을 처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조정 대신들 또한 역적 허균을 하루빨리 처형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그를 아꼈던 광해군은 정확한 진상조사를 명했지만 허균에게는 변론의 기회조차 없었고 자백도 판결문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위해 최소한의 변론도 하지 못하고 반역자로 몰려 1618년 50세의 나이로 능지처참을 당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고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해 혁명을 실행하려 했던 허균은 핍박받는 민중의 입장에서 정치적 주장을 피력하고 몸소 실천한 시대의 선각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한권으로 쓴 조선왕조 인물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